안녕하세요. 준접생활의 조입니다. 오늘 1문 1답은요. 연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걸 약간 좀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연간 계획표 만들기 보시죠. 일단 연간 계획하시면은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이거 계획을 세운다고 뭐 어차피 달성도 못 하는데 괜히 뭐 기분만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또 어차피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해왔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초등학교 때 방학 계획표. 인터넷상에서 어떤 소중한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이제 계획표를 좀 스타일 좀 찍어왔는데요. 다 이거 계획 한번 짜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방학 때 보면 이렇게 시간을 하루를 일과를 굉장히 잘게 쪼개죠. 1시간 혹은 3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가득가득 채워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달성이 불가능한 걸 깨닫고 나머지는 이거를 버리고 그냥 방학도 열심히 잘 놀고 방학 끝날 때쯤에 탐구 생활 같은 거 몰아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계획표를 짜는 목표 자체, 그리고 짜는 마인드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작은 단계나 작은 목표들을 달성을 해가면서 이 작은 성공을 맛보다 보면은 사람 마음에 이제 심리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신감이 점차 커지다 보면은 더 커다란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계획표의 목표 자체가 어떤 계획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툴이라고 제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표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올리는 거고요. 자신감이 올라가면은 결국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또 포기하지 않게 되는 원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표 자체의 목표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꽤 오랫동안 연간 계획표를 세워왔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글줄로 썼었어요. 그러다 한 2008년 때부터는 굉장히 야심차게 표도 좀 만들어가면서 했고요. 저 때 템플릿을 지금 좀 튜닝을 해갖고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 1일 날 이제 저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 사람들이 서핑하는 걸 보면서 혼자 이제 의자 딱 갖다 놓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연간 계획표를 새로 산 리마커블 2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좀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10몇 년 동안 연간 계획표를 빠짐없이 계속 써오면서 생각보다 놀랍게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고 연간 계획표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돼서 그때 느꼈던 그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교훈은 SAM, 쌤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스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쌤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좋은 사람이 되자, 꿈을 꿔보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뭐를 달성을 해보자, 뭐 책을 뭐 몇 권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고요. 액셔너블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변 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더 잘해주기, 뭐 회사 동료에게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기,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행동 가능해야 됩니다. 뭐 여자친구랑 여행을 4번 가기, 회사 동료에게 뭐 4번에 따로 뭐 식사를 하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야 되고요. measurable, 측정이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레스가 트래킹이 됐잖아요. 진도가 트래킹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더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 성공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획은 항상 세밀하게 세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매일매일 막 트래킹 하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목표는 뭐 주 단위로 트래킹하고 어떤 목표는 월 단위로 트래킹하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이걸 너무 스스로 옥죄 매듯이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한 번 미스한 순간에 엄청난 좌절감 때문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 비용을 줄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좀 이따 뭐 버퍼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항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목표 계획표를 놔두시고 저는 프린트를 해서 들고 다니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항상 같은 계획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관리 비용을 줄여라. 세 번째는요. 이거를 이제 새해 목표 세울 때 가장 실수하게 되는 것들이 의지를 반영을 많이 해요. 계획표에 의지를 너무 많이 넣을수록 그 당시에 그 의지가 현실로 가는 시점에는 다른 뭐 변수들이 생겨나죠.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너무 지쳤다든가 뭐 부모님께 뭐 잔소리를 들어서 너무 힘들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계획에다가는요. 버퍼를 둬야 돼요. 이 버퍼라는 거는 예를 들어 보자면 저런 거죠. 헬스장에 주 5회 가기. 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하기. 1년 내내 지킬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방학 계획표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주 3회도 아니에요. 주 2회 가기로 세워두세요. 그리고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동기부여가 돼서 2회인데 약간 좀 힘이 남아. 3회 가는 주도 생기잖아요. 2회 가는 주도 생길 거예요. 1회밖에 못 가는 주는 생기겠죠.
근데 쭉 가다 보면은 2회를 다 달성하잖아요. 어떤 기분이 돼요? 목표를 다 달성했죠. 그러면 이거를 다음번 좀 더 잘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달로 놓고 봤었을 때 뭐 뭐 2회씩 가면 8회잖아요. 뭐 예를 들어 4주로 가정했었을 때 8회가 아니라 10회 정도로 목표를 올리는 거죠. 그럼 3위, 3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그러니까 본인에게 했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실패를 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 있는 형태로 목표를 조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포기를 하지 않게 하는 거,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달성하고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바빠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항상 모든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대시고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리추얼을 만드세요. 리추얼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꼭 엄청난 뭐 스스로에 선물을 해준다 이런 걸 떠나서 자기만의 상징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뭐 저런 걸 했었는데 어떤 목표를 마일스톤을 찍었을 때 혼자서 굉장히 팬시한 레스토랑에 가서 필레 미뇽에 뭐 혹은 랍스터에 와인 한 잔 시켜놓고 혼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뭐 저 사람 뭐야 혼자 와서 막 저런 걸 해? 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순간에 온전히 저 자신이 집중을 하고 제가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 완전히 스스로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됐던 어떤 멋진 곳에 여행을 가는 거가 됐던 뭐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는 거가 됐던 간에 이유 불문하고 계속 이유를 만들어서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계속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 타이트하게 그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목표를 달성 안 하고 스스로 상만 주는 버릇만 하면은 패가망신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그 목표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표들이 이제 저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카테고리를 나누고 카테고리별로 목표를 뭐 3개에서 5개 정도를 세우거든요. 그거를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어떤 것들은 꼭 달성할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이 중에 한 3가지 목표가 있으면은 2개 정도만 달성돼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짜면서 어떤 거는 좀 작지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건 좀 크지만 도전적인 것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아까 말씀드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달성될 경우 의미도 있고 자신감도 올라가는 식으로 목표의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를 드려보자면은 1. 올해 이루고 싶거나 필요한 일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그룹을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각 항목에 대해서 다 SAM, 아까 말씀드린 Specific, Actionable, Measurable하게 목표를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 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룹핑을 해봤었는데요. 현재 저한테 정착이 된 거는 개인적인 거, 퍼스널 그로스에 대한 거, 스스로 개인의 성장, 두 번째 소셜,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회사 동료가 됐던, 동료 중에 좀 친한 사람이 됐던, 세 번째는 이제 라이프스 워크라고 해서 그냥 일하면은 뭔가 직장, 회사 대 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정렬을, 온라인을 시켜볼까를 고민을 해서 내 인생 자체에서 업적을 만든다는 생각, 과업을 남긴다? 표현이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외에도 좀 인생 전반에 걸쳐 놓고 보고 뭐 주요 관심사라든가 좀 더 길게 놓고 보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이걸 좀 저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 같은 거잖아요. 약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방향으로 점점 길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한번 세우면요. 일단은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점수를 매겨보세요.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행동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 회사랑 비슷하게 분기별로 점검을 해요. 이번 분기 했던 것들 중에서 뭐가 됐고 뭐가 안 됐고 그러다 보면 이제 1년 단위라면 너무 좌절스럽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도 많고 분기 단위로 그 점수도 매겨오고 이 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럼 목표를 과감하게 지우기도 하세요. 회사랑 좀 달리 목표 변경 막 하셔도 됩니다. 왜냐? 목표는 뭐라고요? 연간 계획 목표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이 템플릿을 그 동영상 설명란에다 이제 추가를 해 놓을 건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위에다가 이름이 있고 그 해 테마를 적고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목표를 적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그냥 대충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 뭐 올 한 해 뭐 여기다가 이제 성장 테마 목표를 한 문장 정도로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이거 하나가 이제 본인의 북극성인 거죠. 노스스타라고 해서 이거는 잊지 말고 이걸 향해서 계속 가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나누면 되겠죠. 업무 및 과학 분야와 관련된 책을 12권 읽자.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3권씩 쓰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12권을 다 읽었다. 그럼 끝에 100점 주시면 되고요. 뭐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배워보겠다. 뭐 경영학자인데 개발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업을 뭐 온라인 수업 같은 걸 등록을 하겠죠. 멋쟁이 사자처럼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수업을 1편에서 4편까지 듣고 또 5에서 8편까지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데 좀 빠졌어요. 그럼 75점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16개를 제작을 해보자. 그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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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한 개씩 정도 제작하면 되겠죠? 근데 뭐 다 못했어요. 뭐 8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량화, 최대한 정량화 가능하게끔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액셔너블 하죠? 메저러블 하죠?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셜 쪽에도 뭐 부모님과 가족, 이런 것들은요, 해피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인생의 행복을, 내 행복을 이루는 것들, 내가 이래야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적어보시고요. 현재 어떤가를 생각해 보셨을 때 항상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적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고,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 있을 경우 여자친구 이렇게 뭐 여행을 간다라든가, 또 본인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어떤 동호회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좀 더 제대로 스스로 커밋을 하고 싶어요.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나갔다 안 나갔다 또 술 먹어서 또 안 나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수치로 적어두시면 좋고, 그 외에도 뭐 아까 책 읽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소셜에서 독서 모임 같은 걸 통해서 또 보완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인생의 그 life's work, 인생의 나의 이제 업무, 뭐 업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 회사에서 뭐 트래킹이 가능한 수치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나의 뭐 KPI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올려보겠다. 혹은 뭐 어떤 개선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요, 연간 중간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완료를 한다. 그리고 저 분기 끝났을 때 다음 프로젝트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로 갈아타시면 돼요. 네. 그 팀에 뭐 어떤 툴이나 방법론을 내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건 나의 프로젝트인데 꼭 팀에 반영시켜 보고 싶어. 그래서 팀을 개선시켜서 뭐 팀장한테 칭찬도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다운해서 하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했나 안 했나를 갖고 0, 1, 0, 1 해갖고 점수를 매기셔도 되고요. 그러면 했으면 25점이 되겠죠. 못했으면 빵점일 거고, 뭐 딜레이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에 뭐 장기적으로 뭐 자원봉사를 한다라든가, 뭐 악기를 배운다든가, 혹은 뭐 자본주의, 뭐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뭐 환경,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은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분기별로도 스스로 점수를 트래킹 가능하면 최대한 한번 객관적으로 매기시고요. 그 외에 안 된 것들을 0일, 0일에서 분기에서는 했으면은 100점이고 안 했으면은 빵점이겠죠. 연간 단위로는 이게 25점의 점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또 스스로 점수 매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느끼시는 것들, 아, 이렇게 했더니 계획이 잘 안 지켜지네. 그래서 자신감이 좀 떨어졌네. 그런 것들은 계획을 좀 더 자신감을 올리는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것들을요, 여기다 계속 적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장씩 하고요. 이거를 프린트를 하실 때 보시면은 아마 처음에 프린트 세팅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옆으로 해서 프린트가 잘려요. 그럴 때 이제 그 세로로 모드로 바꾸시고, 그래도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fit to width 말고 fit to height, 아마 한글로는 뭐라고 하는지 뭐 높이에 맞춘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중에 한 장이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클리어 파일 같은 데 넣어서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시면요, 그때마다 꺼내서 보시면은 굉장히 목표 달성이 동기부여가 많이 되실 거고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게 돼요. 그래서 놀고 싶다 하다가도 내 가방에 있는 걸 알잖아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살짝 꺼내서 뭐 딴 짐 꺼내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의식 쪽에 그게 계속 그 남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많이 나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지금 10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게 회사의 뭐 펀드레이징이라든가, 뭐 사람의 채용 목표라든가, 회사의 NPS 스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책 읽는 거,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저 목표에다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다 달성을 해왔었고, 그래서 뭐 못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거 목표가 70에서 80점 사이를 달성하는 거예요. 네, 100점을 달성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거고요. 한 80점 정도를 타겟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20점은 실패해도 돼. 예, 근데 만약 60점까지 떨어지면 그 애는 목표를 뭔가 잘못 세웠던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간섭을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목표를 또 세울 때, 혹은 중간에 분기의 목표를 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템플릿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하셔서 다운받을 수 있게, 그래서 본인 스스로 구글 시트를 카피하셔서 쓸 수 있게 해놓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관 계획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도움이 안 되셨어도 힘들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공유도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